저번에 저축성 보험 든다더니 잘 해결했어? 네, 20년 납으로 아는 설계사님 통해서 가입했어요. 저축성 보험이지? 그 보장성 보험이랑 완전 다르니까 제대로 가입해야 돼. 저축성 보험이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 저축성 보험이랑 보장성 보험이랑 완전 달라. 제대로 알아봐야 돼. 보험약관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잠시만요. 보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계실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구분부터 금융소득 절세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의 본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입니다. 흔히 암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에 속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료 납입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저축성 보험은 무엇일까요? 저축성 보험은 위험 보장보다는 저축과 투자 기능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저축성 보험이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연금보험 등이 저축성 보험의 종류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 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료 납입액의 합계액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세법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맞네. 나중에 여유 생기잖아? 그러면 일시납해도 좋아. 막 할인이나 혜택도 줄걸? 우와, 일시납하면 보험도 할인이 돼요? 진짜 좋다. 보험 차익 생기잖아? 그러면 절세 방법도 생각해둬야 돼. 절세? 보험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그럼 그것도 몰랐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규정은 2013년과 2017년에 두 번이나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날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법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의 종류는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시납은 납입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시납 또는 월납으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한 계약건은 계약자 1명당 납입 금액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 가입한 보험이라면 납입 한도가 2억 원이며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라면 납입 한도가 1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하고 기본 보험료의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납입 금액의 한도가 없었는데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상품은 월 납입 금액 150만 원의 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4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 보험의 비과세 요건 역시 궁금하시죠? 종신형 연금은 납입 금액에 한도가 없는 만큼 가입 요건과 수령 요건이 가장 엄격합니다. 총 5개의 요건이 있으니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일시납 저축성 보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또 종신형 연금보험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요건에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종신형 연금보험과 월 적립식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일시납보험에 포함되어 비과세를 판단하고 종신형 연금보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적립식 또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 총 3가지 보험의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차익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니. 그럼 어떡해요?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보지 그래?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문가가 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생각보다 간단해. 이거 봐봐. 앞서 저축성 보험에서 보험 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된다는 점을 안내드렸는데요. 이 보험 차익은 어떻게 계산되고 과세되는 걸까요? 보험 차익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였는데 완납 후 수령하는 보험금 총액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차감한 8천만 원이 보험 차익이 됩니다. 이 보험금을 일시납으로 수령할 경우 보험 차익 8천만 원에 15.4% 원천징수를 공제한 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합니다. 보험금은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곧바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즉, 보험 차익의 과세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확산되는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경우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 들면서 연금보험도 권유받았는데 그건 아주 고민 중이에요. 연금은 또 다르지. 뭐라더라? 세제 적격이 있고 세제 비적격이 있다던데요? 맞아. 그거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세금이 완전 다르거든. 세금 줄이는 방법 알아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축성 보험만큼 많은 분들이 은퇴 뒤 여유로운 삶을 위해 연금보험에도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세제 적격 연금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입니다. 둘의 차이에 대해 먼저 표로 확인해 볼까요? 세제 적격 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이에 비해 세제 비적격 상품은 납입 시점에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으며 만기나 연금 수령 시점에 발생하는 보험 차익이 일정 요건에 충족되면 이자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이거나 세액공제에 대한 니즈가 없는 소득자, 연금 수령 시점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고객님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한 세제 비적격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을 고르실 때에는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거 생각해봐야 돼. 챙겨야 될 게 산더미네요. 그래서 전문가랑 상의하는 거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맞죠? 지금 전화해봐야겠다.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의 합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니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절세를 위한 3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입,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며, 분리과세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을 분산하는 것인데요. 소득세는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특정 연도의 이자나 배당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보다 연도를 분산해서 수령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험의 경우는 비교적 장기 상품이다 보니 예금처럼 만기를 여러 계좌로 나누어 기간을 분산시킬 순 없으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은퇴 시기로 이자 소득 수령 시점을 미루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수령자 분산입니다.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으로 분산해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데요.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하며 적용되는 6억 원의 증여공제,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의 공제를 이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세금과 보험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개인세금과 보험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개인세금과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DB생명 FA연구소의 박진희 세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